이번에는 매번 차량의 소개만 해드리다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매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차량을 하면서 그래서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급 휘발유에 대해서 지금 약간 주제를 잡았고요. 자, 이제 우리 고급 휘발유가 뭐냐?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가 94 이상이 그냥 고급 휘발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차량이 좀 배기량이 높았어요. 고배기량으로, 자연흡기 차량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고배기량을 쓰지 않고요. 보통 2000cc 정도 되죠. 그래서 2000cc의 터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터보를 장착을 해놨는데 그럼 이 터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엔진은 소형입니다. 말 그대로. 엔진은 작은데 터보를 장착을 해서 출력을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출력이다 보니까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엔진의 온도하고 이제 자연흡기하고 차이가 무슨 뜻이냐? 고배기량 같은 경우는 냉각수 라인도 크고요, 오일 라인도 큽니다. 그래서 냉각에 대해서 크게 제약이 없었는데 2000cc급으로 엔진이 작아지면서 냉각수 라인이라든지 오일 라인이 엔진이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간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구형, E클래스 아니면 5시리즈, 그 다음에 신형 E클래스 5시리즈를 비교를 해보면은 엔진 룸을 딱 열었을 때 제가 느끼는 엔진의 온도가 확 요즘은 틀립니다.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많이 엔진이 뜨겁습니다. 출력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온도가 많이 중요하게 되겠죠. 구동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보면은 저희 213, 그 다음에 지바디 같은 경우는 냉각수 관련 고질병도 사실 많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냉각이 많이 중요한데 이 냉각도 중요하지만 이 엔진이 뜨거워지게 되면 흡입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흡입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엔진의 구조입니다. 흡입 공기 온도가 여기를 안으로 흡입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흡입 공기 온도가 뜨겁다는 거는 무슨 말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점화 플러그가 지금 이제 압축으로 이제 있습니다. 3번에서 이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가 작동을 하기 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조기점화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 노킹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있는데 노킹이 있고 조기점화가 있습니다. 노킹은 요즘 이제 노킹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기점화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화 플러그가 작동을 하기 전에 미리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조기점화인데 어떤 현상이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이제 피스톤이 압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올라가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폭발을 하게 되면 피스톤에서 힘을 받겠죠. 하지만 피스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는 열리는 상태도 있고요. 그러면 폭발을 하게 되면 위에서도 압력이 가해지고요, 밑으로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양쪽으로 아래 위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게 한두 번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게 계속 누적이 쌓이고 데미지를 받게 되면 피스톤에 구멍이 나거나 헤드에 열 변형이 오거나 실린더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엔진 블럭이나 헤드를 다 주철로 엔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해요. 하지만 그 쓰는 이유가 엔진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만큼 전자제어가 발달을 해서 점화 시기를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알루미늄 엔진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점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때는 엔진에 계속 과도하게 조기점화가 일어나게 되면 누적된 데미지로 인해서 골치 아픈 헤드를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 수입차들 보면은 정비 문제가 보면은 헤드 변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엔진을 다 뜯어서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아마 연료를 쓰는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점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 조기점화가 그러면 열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제 방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노킹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피스톤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노킹 조기점화 같은 경우는 이게 군데군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점화가 일어나요.
방금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전달해야 되는데 폭발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고 미리 폭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폭발을 한 경우는 조기점화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실린더 안에 상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기점화가 이제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논문입니다.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차량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이 ECU 매핑이었다. 그러면 ECU 매핑하고 조기점화가 무슨 상관이냐? 매핑을 하다 보니까 ECU 매핑을 하다 보면 튜닝입니다. ECU 매핑은 튜닝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매핑된 차량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직접 사가지고 하시든지 매핑된 차량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CU 매핑으로 인해서 조기점화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노킹에 의한 충격파와 고온 발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의 옥탄가가 맞지 않은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점화 시기가 부적절해서 노킹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기점화로 인해서 지금 피스톤에 크랙이 오고 변형이 왔죠. 헤드 변형도 왔고 밸브도 녹았고 엉망입니다. 엔진이. 지금 보시면 5기통이죠. 5기통이면 V10기통이 되겠네요. 그럼 5기통이면 V10기통에 자연흡기 차량이겠죠. 그럼 자연흡기 차량은 매핑을 했는데 점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에 2번 실린더겠죠.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지금 한 군데만 그렇다는 것은 한 군데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점화가 물론 매핑된 차량이 아니니까 우리 일반적인 차량 타시는 분들은 매핑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조기점화가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이 문제가 커지게 된다. 극단적인 일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보여드릴 게 이제 터빈입니다. 보통 이제 엔진룸을 열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 같이 생긴 동글동글하게 생긴 걸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터보 차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 차저라는 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점화하고 터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자, 터보의 단면입니다. 이 단면이 이제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는 거냐면, 이게 터보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빨간색 여기가 배기가스가 지나간 자리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흡입 공기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겠죠.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임펠러를 배기가스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이 임펠러를 돌리게 되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흡기 터빈이 같이 돌아가서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뭐 차마다 보통 틀리겠지만 뭐 최소한 25,000rpm으로 터빈이 회전을 해요. 엄청 빠른 겁니다. 25,000rpm이면. 그래서 보통 이제 최소한 25,000rpm으로 이 터빈을 돌리는데, 그러면 이 터빈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압력이 더 중요해요. 압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 대기압이라 부릅니다. 이 대기압은 1기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는 그냥 1기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게 대기압입니다. 하지만 터빈이 이 압력을 밀어넣는 압력은 보통 차마다 틀리지만, 터빈마다 틀리지만 보통 1바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1기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가 대기압에다가 1기압을 더하기 때문에 2기압이라는 기압을 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기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힘이냐? 저희가 이제 보통 수압을 얘기했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마다 압력이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약 2기압이면 한 수중 20m 정도의 수압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센 겁니다. 20m의 수압 압력이랑 2m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다이버 하시는 분들도 20m까지는 못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 압력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병이 생긴다 그러죠. 수압병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압력에 대한 부분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물속에서 오랫동안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또 감압 챔버라는 일이 들어가서 잠깐이에요. 얘기가 빠졌고요. 어쨌든지 간에 2기압이라는 압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사기를 한쪽을 막고요. 주사기를 이제 밀어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딱 막힙니다. 그 정도 압력에서부터 2기압을 딱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밀도가 올라가서 서로 막 부딪히게 되는데, 공기끼리. 그러면은 그 공기끼리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게 조기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점화 플러그가 폭발하기 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휘발유 차량들은 압축을 하면서
압축을 하면서 연료를 넣기 때문에 압축 공기에는 휘발유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조기점화라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폭발이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폭발을 해버리니까 엔진 온도도 올라가고 엔진 비용도 오고 난리가 나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에 의해서 이기압이라는 기압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흡입 공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흡입 공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흡입 공기 온도가 뜨거워져 버리니까 이 3번, 4번 다시 1번에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압축을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기점화인데 공기가 뜨거워서 다시 하는 조기점화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엔진에 데미지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흡입 공기 온도를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되냐 해서 우리 튜닝 차량인데 요즘 순정 차량에도 다 있습니다. 튜닝 차량에서 대용량 인터쿨러를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 선택해 드린 거고요. 터빈에 의해서 흡입된 공기가 안으로 여기 지나갑니다. 여기가 인터쿨러라는 라지에이터 같은 건데 공기가 바람으로 인해서 흡입된 공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식혀가지고 흡입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요즘 터보 차량들은 웬만하면 다 이런 인터쿨러가 용량은 작지만 작게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공기 온도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흡입된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좋다 그러면은 인터쿨러도 있고 흡입 공기 온도 낮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보신 것처럼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은 옥탄가에 따라서 연료의 품질에 따라서 점화 시기를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간혹 가다가 될 수 없을 경우에 만약 컴퓨터가 많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옥탄가가 올라가면 그냥 그 폭발하는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학적으로 막 접근하실 필요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고급 휘발유일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엔진도 그에 맞게끔 타이밍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입차입니다. 수입차에 보시면은 여기 수입차 매뉴얼인데 밑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등급의 무연 휘발유를 주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일반 무연 휘발유를 써도 된다. 하지만 다음에 과다한 운행을 삼가고 다음 기회에는 꼭 프리미엄 휘발유를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국산차입니다. 요즘 국산차는 밑에 보면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솔린 2.5 터보, 3.5 터보 엔진의 경우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위해서 96 이상의 고급 휘발유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일반 휘발유 사용 시 출력이 다소 저하되거나 연료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요즘은 국산차들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차량은 이제 터보 차량이고 그리고 인터쿨러도 달려 있고 차 제조사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입차는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게 맞고요. 국산 차량은 일반 휘발유를 넣되 그래도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수입 차량들에 비해서 많이 높게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차도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일단 제조사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사가 권장하는 연료가 고급유인지 일반유인지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따르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 차량이 터보 차량인데 매뉴얼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국산차는 무조건 권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차량을 많이 판매해도 그리고 보더라도 다 일반용 휘발유를 넣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 차량은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연흡기 차량은 굳이 고급 휘발유를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랩핑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자연흡기 차량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디젤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디젤 차량은 휘발유가 좀 틀립니다. 휘발유 차량은 흡입된 공기하고 연료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조기점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디젤 차량은 흡입된 공기만 압축을 합니다.
흡입된 공기만 압축을 해서 압축만에 연료를 분산하기 때문에 착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공기 온도가 크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디젤 차량도 요즘 인터쿨러가 많이 달려 있긴 한데 흡입된 공기만 하기 때문에 많이 조그자마는 디젤 차량들은 조그자마는 많이 볼 수는 없었고요. 오히려 노킹이 어찌 보면은 또 중요하긴 하죠. 디젤 차량들은. 하지만 디젤 차량은 또 더군다나 디젤은 고급 디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디젤을 그냥 쓰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급 휘발유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